태권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의 이유는 태권도라는 무술의 우수성에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태권도로 인생이 바뀐 미국인 가족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칸소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올리버의 엄마 클로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살림이 조금 나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올리버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너무도 가난해서 아칸소에서도 몹시 낙후된 동네에서 살았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결국 저는 혼자 올리버를 키워야만 했는데요. 저는 주말 없이 매일 일만 해야 했고 기본 투잡에 가끔은 쓰리잡까지 하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슬럼가에서 싱글맘으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이웃들은 남편이 없는 저와 어린 아들을 무시했고 그럴수록 올리버는 점점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학교만 다녀오면 옷은 늘 진흙투성이에 몸에는 상처가 가득한 채로 오는 날이 잦았는데요. 저는 올리버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죠. 엄마, 애들이 제가 아빠가 없다고 괴롭혀요. 저 학교 안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올리버는 아버지도 없고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늘 동네 친구들이나 학급 아이들에게 맞고 다녔던 것이죠. 저는 엄마로서 올리버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 너무도 미안했고 올리버를 위해 무술학원에 등록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낙후된 저희 마을에는 변변한 체육도장 하나 없었고 선택지는 몹시 좁았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쿵우도장과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태권도장 뿐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한국 문화가 몹시 유명하고 미국 전역에 태권도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는 몹시 생소한 무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도 제키 챈이나 브루스리 같은 중국 무술 배우를 좋아해서 쿵우를 배우고 싶어 했죠. 따라서 저희는 먼저 쿵우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쿵우 도장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일단 관장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고 전날 과음을 했는지 술 냄새가 엄청나게 풍겨오더군요. 그리고 그는 수업에도 관심이 없는지 쿵우를 배우러 온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표정도 어둡고 분위기도 삭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저희 형편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신 제키 챈을 외치며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올리버를 데리고 도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태권도장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올리버는 쿵우가 배우고 싶었는지 연신 표정을 구기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지 않다며 떼를 쓰더군요. 저 또한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배우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태권도 관장만 만나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태권도 관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태권도 관장은 중국인 쿵우 관장과는 달리 영어에 굉장히 능통했으며 아이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제가 상담실로 가는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은 한국인 관장에게 엉겨붙으며 호감을 표하더군요. 태권도 관장은 아이를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지 여유롭게 아이들을 돌봤으며 그렇게 저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태권도 도장에서는 체육도 가르치지만 예의와 부모 공경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칩니다. 무술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단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술 도장에서 아이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해준다는 점에서 몹시 흥미가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도 되더군요. 태권도장의 아이들은 쿵우 도장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몹시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고 자칫 소심한 올리버가 이런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도장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조용하고 소심했답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이의 적응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태권도가 올리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장난감과 만화책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올리버를 보니 올리버도 태권도장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저는 올리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올리버, 태권도장이 마음에 드니? 올리버는 태권도장에 마음에 들긴 했지만
아직 쿵우 도장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올리버와 태권도를 3달만 배우고 마음에 안 들면 쿵우 도장에 등록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채 올리버를 태권도장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관장은 뜬금없이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더군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원래 한국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하원을 책임져 주거든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올리버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쿵우 도장의 반값인 무척이나 저렴한 레슨비를 내고도 아이의 하원까지 책임져 주다니 이 한국인 관장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돈으로 보지 않는구나 싶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리버는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한국인 관장의 교육 방식을 믿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이에게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심한 올리버는 그날 돈이 없어서 쿵우 학원에 등록하지 못했던 사실이 너무 속상했는지 저와는 말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태권도장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아이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도 출근 전에 아이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올리버가 입을 열더군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엄마. 제가 놀라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 올리버는 태권도장에서 배웠다면서 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인사부터 하고 어른이 먼저 포크를 들기 전에는 음식에 먼저 손대지 않는 게 예의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삶이 바빠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못 시켜줬는데 저 대신 아이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잘 가르쳐준 한국인 관장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잘 따라와준 올리버가 너무도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를 마친 후 출근하려고 하자 올리버는 쪼르르 나오더니 잘 다녀오세요, 엄마. 라고 말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출근했고 출근길 내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올리버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이 그날 태권도장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어댔고 제게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며 자랑했죠.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올리버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매일 혼자서 조용히 놀고만 있던 예전의 올리버와 비교한다면 올리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 외에도 왜소했던 올리버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인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어디서 배웠는지 가끔은 한국어를 쓰기도 하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리버가 태권도를 배운 이래로 아이는 더 이상 옷을 더럽혀오지도 않았고 상처투성인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올리버가 평소에 자신을 때리며 괴롭혔던 아이가 쿵우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자신에게 쓰며 괴롭히려고 하자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고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로 혼을 내줬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했고 역시 태권도장에 등록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처음 태권도장에서 봤던 아이들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고 전과는 달리 친구도 몹시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그동안 올리버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태권도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리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한국인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태권도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아이들과 관장님은 한자리에 모여서 비빔밥이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고 있었고 관장님의 아내분은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장님과의 마지막 상담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 그거요? 원래 한국의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 식사까지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가난했던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늘 태권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관장님은 그런 저와 다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밥도 챙겨주시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제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올리버가 날이 갈수록 살이 붙고 건강해진 이유도 뜬금없이 한국어를 공부했던 이유도 바로 한국인 관장님의 호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올리버를 대신해 관장님은 기꺼이 올리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올리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관장님의 교육 덕분에 이 동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물 딜러 등의 불법적인 일에 몸담게 되는 것과는 달리
태권도를 통해 양질의 인성 교육을 받은 올리버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태권도장에서 배운 한국어 덕에 한국어 특기생으로 한국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올리버를 마음 놓고 태권도장에 맡길 수 있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전히 저렴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된 동네로 이사갈 수 있었죠.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올리버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가르쳐 보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한류의 바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태권도는 그야말로 저희 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아, 중국인 쿵우 관장은 매번 만취한 채로 수업을 하며 아이들을 때리며 학대했고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며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불법 보조식품을 판매하다가 그만 단체 소송에 걸려서 얼마 안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결정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갈랐던 것이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식 태권도를 배우고 인생이 바뀐 미국인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